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대장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를 a 플러스 b의 꼴로 나타내달라. 유리화를 열심히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 자, 분자 분모에다가 당연히 얼마를 곱해야 되죠? 현례복소수 1 마이너스 i를 곱하기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게 합차 공식을 형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a 마이너스 b 했을 때 좀 제곱된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유치하게 좀 이렇게 좀 안 썼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합차 공식 할 거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런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곧바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도 좀 되는 모양이죠. 자, 어쨌든 뭐 절차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니까 좀 살짝 보여드렸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이제 제곱 형태를 이제 곧바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1제곱 빼기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 모양 써드리겠습니다. 2분의가 되겠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지워지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군번 a 값은 0이고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결과 마이너스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유리화 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뭐다? 현례복소수 형태를 곱하기 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이제 확연한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처리할 때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좀 한 단계 좀 건너뛰어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형태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곧바로 좀 처리해 갈 수 있게 좀 연습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이제 좀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등식이 성립하도록 값을 구해달라. 와, 근데 뭐 정리까지 좀 다 해놨습니다. 완전 땡큐입니다.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가 되죠. 자, 그럼 a-1은 결과가 당연히 3이 돼야 되겠고 b 플러스의 결과는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a 값은 4가 되겠고 b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을 때 ab를 곱하기 해달라. 우와, 마이너스 12. 복소수 형태가 같아지려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실수 부분끼리 같아져야 되는 복소수 상등 이론 나온 거니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우와, 다음 계산을 2020제곱까지 계산해달라. 이거 어떡하죠? 자, 어떡하긴요. 규칙성을 좀 이해하면 되죠. i는 i입니다. i 제곱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i는 i가 되겠고 i 세제곱은 이곳에다가 i를 또 곱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고 i 4제곱은 뭐가 되죠? 자, i를 또 곱하면 마이너스를 처리해서 1 이렇게 됩니다. 5제곱하면 다시 i로 또 가겠죠. 그래서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 부분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규칙적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 4개를 좀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 4개의 숫자를 좀 더하게 해주면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소거돼서 0이 되거든요. 자, 4번마다 규칙적으로 탁탁탁 다 지워져 가면서 이제 0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i 제곱에서 거쳐서 쭉 해서 세제곱까지는 써야 되겠군요. 세제곱, 4제곱까지는 써야 되겠고 쭉 해서 i의 2019에 i의 2020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4제곱 싹 지워져서 여기까지 0이거든요. 4번마다 끊어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써져 있는 이 2020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 100이 4의 배수니까 2000이 지워져서 이제 한 20까지 이렇게 남다 생각해주면 되는데 역시 4의 배수가 된다는 걸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딱 끊어져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올해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그러면 2021이다 라고 만약에 이제 하나 더 있다면 이제 i 이렇게 하나가 더 남겠죠. 그럼 이제 답이 이제 i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이해됐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가 또 저는 더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증에 보기에 i 이런 부분 안 나오고 뭐 숫자가 써 있다니. 우리 이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3번 잘 이해되셨죠? 자, 3번 마무리합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1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정리 문제군요. 나머지 정리 문제는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생기겠다.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부분 이렇게 되겠다. 이런 형태를 써가는 것이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나누는 부분, 목 부분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면 이것을 이제 0으로 만들어 간다.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자. 얼마를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F2 이 부분 이제 당연히 0이니까 필요 없고 그럼 나머지 R이 되겠다. 해서 나머지를 좀 효율적으로 구해 간다.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정리죠. 자, 그렇다면 문제 주어진 식에 이제 2를 대입하면 됩니다. 8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4 16 그다음에 2 대입하면 6 되겠고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 부분이 F2에 해당하는 거니까 나머지 R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 계산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자, 문제가 지금 이게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마이너스 1 되는. 자, 나머지 정리 원리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원래 이제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이렇게 요 식을 써가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이 좀 익숙해지면, 요게 좀 익숙해지면 여기 원리 적용해서 써져 있는 요 부분을 이제 곧바로 가면 되겠죠. 이 과정 거치지 않고, 자, 이런 절차를 조금 단계를 좀 밟아서 이제 학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고 걱정 쫄지 마시고요. 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 지켜서 식을 써가는 그런 연습을 하면 차차 자연스럽게 좀 실력이 늘 것 같은 실력이 좀 늘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a 플러스 b 제곱 가르쳐주고 5제곱을 물어봤다. 누가 뭐래도 이 부분은 이제 곱셈 공식이 나온 거죠. a 플러스 b는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 있다. 이 부분 이제 우리가 활용식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8이다. 됐습니까? 자, 요 식을 좀 써야 되는데, 자, 이 결과가 a 플러스 b의 2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4 마이너스 2ab 이 계산 결과가 8이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AB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다. 얻어야 되겠습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제 A 플러스 B, AB 이 계산 결과를 아는 상태. 자, 이때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5제곱을 곧바로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세제곱 부분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가 2였으니까 8.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처리가 되죠. 그럼 이거 또 플러스 2니까 4에다가 부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12 해서 20 해서 처리해서 나오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세제곱을 왜 구했을까요? 우리가 구한 이제 5제곱 이 부분인데, 자, 5제곱은요 a 제곱하고 b 제곱을 곱하기 하고 a 세제곱하고 b 세제곱을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곱하기 할 때 a 5제곱 b 5제곱이 나옵니다. 자, 근데요 이거보다 좀 더 나오니까 이렇게 더 나온 부분들은 어떻게 해줘요? 빼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제곱 b세제곱 a세제곱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5호 a제곱 b세제곱 그 다음에 a세제곱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a제곱 b제곱이 공통에다가 a 플러스 b가 한 번씩 더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문제에 이제 얼마로 제공되어 있죠? 8이라고 제공되어 있고, 세제곱은 우리가 이제 20으로 구했고, 그다음 빼기. 자, 여기 이제 2를 구했는데 이제 제곱을 하니까 이제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2를 또 곱하기 이렇게 한 이런 결과 됐습니까? 160에서 8을 빼야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52가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또 너무 마음 급하게 풀이를 계산하려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 모양이니까 곱셈 공식 공부한 걸 좀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은 활용식에 의해서 A, B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겠고, 5제곱 물어봤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세제곱을 먼저 계산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좀 이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5제곱이라는 것은 제곱 부분하고 세제곱 부분 곱하기 하고, 전기했을 때 이제 5제곱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 위에 더 나온 부분들을 이제 빼기 해서 처리하겠다. 이 부분은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요건 좀 이제 공식 암기하는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활용식에서 이제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조금 잘 익혀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5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복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식을 나누어 인수분해된다. 인수분해된다는 이야기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fx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0이 곧 인수분해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 원리는 역시 0을 대입해서 관계식을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다 제곱되는 거군요. 이제 0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얻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대입을 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b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대입을 했는데 이걸 뭐 갑자기 또 0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굳이 식을 쓰게 되면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f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짝을 잘 지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를 공통에다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x 플러스 1의 제곱 fx.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약분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을 한번 하게 되게 되면 x 플러스 1 인수분해 해서 약분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이렇게 처리.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지워졌으니까 이건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fx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또 모양 형태가 됐으니까 이곳을 또 0 되게 하는 x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되니까 2 플러스 a가 되는데 역시 이 부분 0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됐지요. 자, 그리 되게 되면 자, 이 부분도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이곳을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되니까 그럼 또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또 x 플러스 1에 f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또 다시 이 부분이 이제 약분해서 지워지는 거니까 와, x 플러스 1은 지워지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다? fx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와, 이게 AB를 구해가는 게 아니라 FE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곧바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FE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1의 제곱. 그러니까 뭐 계산규가 1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AB 열심히 대입해서 또 다시 원래식으로 오려고 했더니 원래식으로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은 거 맞습니다. 나머지가 0일 뿐인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인수 정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좀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원리를 지키기 이렇게 x에다가 즉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해서 계산식 나왔고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b를 이제 문자를 하나 소거를 해서 식을 만들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식 만들고 됐습니까? 자, 이제 한번 인수분해된 식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다시 한번 one more time 한번 더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fx를 구해가는 모양. 자, 그럼 살펴봤는데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머지 정리 원리의 기본 틀에서 약간 좀 식을 좀 변형해서 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특징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대입 인수분해 약분.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이런 문제 형태일 때는 대입 관계식 나오죠. 지금 관계식을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식을 지금 이렇게 대입해서 지금 대입한 요 모양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겠고 인수분해 되면 그 다음에 약분 이런 절차가 거쳐져서 이 절차 거쳐진 식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원리 지키기 이런 흐름이 계속 연결돼 가는 부분들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니까 좀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좀 잘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다른 문제 유형에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x 플러스 y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자, 항등식 문제의 전형적인 패턴 문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 y 이렇게 되는데 문자가 두 개인 상태에서 주어진 식을 살펴볼 수 있느냐? 이건 좀 잘 안 되죠. 그럴 때 이제 앞에 관계식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를 하나를 좀 소거를 해서 다시 정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x, y에다가 2-x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b에다가 2-x를 대입해서 제곱을 해주면 되겠고
x 플러스 y. 여기는 뭐 아예 센스 있게 x 플러스 y가 2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2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부터 정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ax 제곱, 자, x 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2x도 있고, 다음에 b의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됐죠? 여긴 마이너스 2에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최고차 부분이 보니까 몇 군데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x 제곱해서 최고차가 처리됐고, 그 다음은 1차 부분이 이곳이 있고 이곳이 있네요. 됐습니까? 2 마이너스 4b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4b 마이너스 2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뭐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죠? 항등식이다 라는 형태로 좀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항등식. 자, 그렇다면 이곳이 0이 돼야 되겠죠. 뭐 똑같은 식이니까 4b는 이꼴 2 이렇게 처리해서 b 값은 2분의 1 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최고차 부분도 0이 돼야 되겠죠? 자, 이곳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이제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니까는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좀 대입해야 되는데 와우 b 값을 미리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결과 1 이렇게 답해가면 되네요. 자, 문제의 형식만 정확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르게 풀 준비를 했다면 그 다음 이제 계산은 좀 많이 우리를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형태.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을 좀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관계식을 한 문자로 다 돼 있으면 뭐 정리할 것도 없고 너무 간단하니까 자, 이렇게 관계식 하나 주고 문자를 2개 줘주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테이블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의 문자를 보고 정리했을 때 그 부분이 그 문자에 대한 뭐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가는 과정. 이해 되셨습니까? 자,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자, 항등식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반드시 잘 익혀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이 다항식으로 나눠 떨어진다. 근데 이제 3차까지는 좋은데 이 나눌 부분이 1차가 아니라 2차라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주 쉬운 거는 아닌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주면 될까요? x 세제곱 뭐 직접 나누기 하는 게 제일 좋죠. 1, 4, a, b. 자, 직접식을 다 써도 되지만 개수만 이렇게 처리해서 하는 게 이제 좀 더 효율적이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 1이 들어가게 되면 1 마이너스 1 되겠고 빼기를 하게 되면 3 a 플러스 1 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들어가게 되면은 3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자 또 빼기를 하니까 a 마이너스 2 b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니까 a 마이너스 2 x 더하기 b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가 처리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3 해서 결과를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a, b가 얻어졌습니다. 이 값을 이제 좀 곱하기 해야 되겠다. 자, 곱하기 해줬으니까 자,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결과 이해했습니까? 자, 직접 나누기를 해서 처리해가는 게 효율적인 형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 하다 보면 이제 적절한 수를 대입하는 수치 대입을 또 많이 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직접 나누기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편리하다는 사실 자, 인식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다른 조건 없이 그냥 깔끔하게 끝났습니까? 자, 이거 만족하는 잔수 k 값 구하라. 2차식이 자, 근 개수에 대한 형태다. 당연히 이제 판별식을 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짝수니까 이제 4분의 d를 쓰게 되면 k-1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형태니까 k 제곱 마이너스 1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크다 되겠죠. 자, k 제곱은 서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1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k 값은 2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죠. 2분의 11 이 부분이 이제 대략 5.5가 되는 건가요? 했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다. 그죠? 그러면 뭐 당연히 5개를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문제가 형태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뭐 2차식 판별식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도 뭐 이미 학습이 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니까 자,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 주어져 있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또 두 군도 주어져 있습니다. 와, 이런 문제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라. 뭐 눈에 확인이 들어오는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두 군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자,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거니까 a가 되겠죠. 자, 그다음 두 군의 곱해주면 a분의 c 이런 규칙이니까 마이너스 6 처리해서 이제 결과가 얻어졌고. 자,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한 근이고 알파 베타가 한 근이니까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한 이 부분은 또 똑같은 규칙을 적용해 주니까 마이너스 b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라? 곱하기 하라.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18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측식을 쓸 때 이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베타 이 부분이 좌측에서 이미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쪽에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풀어가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니까 a 마이너스 6 해준 결과 마이너스 b. 그래서 a 플러스 b는 6이다 이런 결과를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 이번에는 2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에 처리해준 것이 18이다. 야, 그럼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데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럼 b 값은 또 이제 이항시키니까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a 마이너스 b를 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마이너스 10이 답을 하겠죠. 자, 이제 두 개의 식 형태가 돼 있고 앞에서 나온 부분들이 뒤쪽에 다시 이제 근이 이렇게 좀 새로운 문제 형태가 돼 가지고 이 부분 좀 낯설어 보일 텐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각각 식에 대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열심히 처리했더니, 자, 이제 이 부분들이 앞에서 구한 이 값하고 서로 연관되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이쪽에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침착하게 근과 계수의 관계만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이제 풀 수 있겠다. 또 이런 취지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됐다.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인수분해 원리를 이제 꼼꼼하게 잘 지켜서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식이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x 차수, y 차수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열심히 잘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습관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x니까 x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y 되겠고 마이너스 1x x 들어간 부분들 여기 처리해 주고, 그 다음은 이제 5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대해서 뭐 인수분해 하겠다라는 뜻이 되게 되면 먼저 상수항 부분이 이제 곱하기 형태로 표시돼야 되는데 곱하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됐습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이제 곱하기 하는 형태로 인수분해를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져 있고, 그럼 2x 제곱 7y 마이너스 1x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가 좀 될까요? 자, 이제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1, 2에다가 5y가 되면 10y가 되니까 좀 안 될 것 같죠? 그럼 y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y 플러스를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2y에 5y니까 7y 되겠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니까 마이너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2x 플러스 5y 플러스 1. 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마이너스 1는 부분이 되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b 자리에 해당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2x에다가 요 부분이 이제 a 자리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하고 b 값을 뭐 어떻게 달라? 더하게 달라. 당연히 계산기가 6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이제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형태로 질문 던졌는데 다시 한번요. 자, 문자 차수가 똑같은 거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잘 하겠다. x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려면 이쪽이 이제 곱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니까 먼저 이 부분을 인수분해서 곱 형태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인수분해 형태, x에 대한 인수분해 형태 꼴로 이제 간 거죠. 1, 2에 이제 크로스 형태로 곱하기 모양으로.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잘 마무리되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하는 방법 혹은 뭐 형식이랄까? 자, 주어진 식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원리들을 좀 잘 적용해서 인수분해 해달라. 뭐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2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x축과 또 한 번은 직선과 동시에 접한다. x축과 접한다. 직선과 접한다 이렇게 됐죠. 와,
이런 부분들은 y는 이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하고 x축이니까 y는 0하고 이 관계. 그다음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하고 y는 2x 플러스 3하고 이 관계. 이렇게 되죠. 2차 함수하고 x축, 2차 곱 직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연립방정식 형태에서 yy 부분에서 이쪽은 이제 곧바로 0이 되겠고 이쪽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하고 2x 플러스 3. 이거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x제곱에 이 공통 튀어나가는 것까지 이쁘게 좀 처리해주면 a-1 x 플러스 b-3은 0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 정리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2차 함수하고 x축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결국은 뭐가 된다? 2차 방정식 형태의 뜻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만나는 점이 하나다. 즉 이렇게 새로 만든 식에서의 근이 한 개가 된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이 하나다. 그러면 이제 중근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 t를 쓰면 되는 거죠.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고, 자 이쪽도 자 역시 4분의 1을 쓸 수 있겠고 a 마이너스 1의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b 마이너스 3 이꼴 역시 제로 이렇게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동시에 만족한다.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서 좌측에서 이제 b는 이꼴 a 제곱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측에다가 열심히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그럼 a제곱이 소거가 되는 거니까 2a는 4 해서 a값이 2가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a값이 2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b값은 4 해서 b값까지도 별 무리 없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은 6 이렇게 처리해가는 문제. 결국 뒤쪽에서 풀어야 될 부분 결정이 되고 나니까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판별식 D 이 부분 딱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걸 어렵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만나서 좀 처음에 좀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거죠. 2차식하고 x축하고의 관계. 자, x축은 y값이 0이니까 같다 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직선하고의 관계 같다 해서 처리해서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리된 식 모양에 대한 해석 부분은 이제 새로운 식이니까 새로운 식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접한다라고 해야 되겠으니까 접점 만나는 점이 한 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방정식으로 봤을 때 만나는 근 x 좌표가 역시 한 개가 돼야 되니까 근이 한 개다 해서 판별식을 풀어가는 형태. 이해되셨습니까? 자,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관계를 나타내 주더라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리한 식이 어떤 식인지만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 쉽게 풀이 가능하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태장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내용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x 마이너스 1로 나머지 때의 나머지 f2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간 게 이제 나머지 정리 원리죠. 자, 알겠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들 살짝 좀 메모했고요. 이제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자, 좀 복잡한 형태니까 써볼까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고 x 마이너스 이제 그렇게 곱하기로 나눴다. 몫이 생기고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2차의 나머지가 되겠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rx라고 한 거겠죠. 자, 이때 이제 3을 대입해서 이제 구해달라라는 취지인데, 이때 나머지 a, b, c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여기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과정인데 어떻게 좀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주면 되나요?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이제 1차가 돼서 이런 정보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게 되면 주어진 요 식이 2차가 되어 있으니까 일부분이 이제 몫으로 좀 빠져나가야 되겠죠. 직접 나누기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렇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최고차 부분에 a가 있으니까 나누기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몫이 a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식을 이제 이렇게 변형했다 하게 되면 굳이 BC에 관계없이 이제 바르게 처리가 딱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 부분인데 이 부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게 이제 다시 무슨 얘기냐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걸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전기에서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나누기 하게 되면 이제 이곳에 a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뭐 2ax 플러스 a 이렇게 쓰게 됐을 때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나머지가 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다 이렇게 몫이 a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긴 이런 형태로 좀 쓴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하나 더 있죠. F2. 자, 이제 fx에다 2를 대입하면 결과가 이제 4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쪽 몫을 포함한 부분 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 식에 대입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된 식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를 대입해 주니까 3 제곱해서 9a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은 9a는 9니까 a 값이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었던 rx라는 부분들은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뭐 전개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곳에다가 아래다가 이제 또 3을 좀 대입해달라 이렇게 된 거니까 대입하니까 4 16에다가 지금 3을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9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나오는 건가요? 자, 해서 이제 계산하면 8 답이 되는 문제 형태. 자,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 중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식 정보 정리, 정보 정리. 이 정보 정리하는 이 부분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x-2로 나누 fx를 x-2로 나누게 되면 자, 좀 식을 좀 이쁘게 잘 써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fx를 x-2로 나누게 되게 되면 뭐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정리해서 좀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빠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종 나눠야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쓰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니까 이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렇게 된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이 식을 이렇게 이렇게 쓰는 이 부분이 이제 좀 핵심적인 상황인데 다시 한번요 직접 이렇게 나누기를 한다면 이러한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가 생기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뒤쪽에 이제 가르쳐준 부분 이용해서 곧바로 그 나머지 이렇게 쓴 거니까 됐습니까? 나누고 몫이 생기고 몫이 이제 a가 되겠죠. 나머지 이런 모양.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부분이 표현이 안 되면 거의 풀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뭐 풀더라도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설명한 부분 나머지를 변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표시하는 부분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그렇군요. 자, CD는 2차 함수 그래프에 있다. 그렇군요. 됐습니까? 자, 이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좀 살펴봤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차 함수니까 가장 먼저 좀 살펴야 될 것은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값이 4가 되겠습니다. 대칭축 4 부분을 이제 좀 잘 처리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좌표를 좀 잘 표시해 주는데 저는요 뭐 이렇게 뭐 그냥 D점 좌표를 좀 적겠습니다. D점의 x좌표를 그냥 x라고 하죠. 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이 부분이 x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x, 이제 좌표를 좀 더 적으면 x, y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길이가 x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길이는 이쪽 부분을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4-x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참수 대칭 구조니까 이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무려 4개나 있겠죠.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y인데 y 일단 y 쓰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양쪽에 있으니까 몇 개가 되죠? 2개. 이렇게 주면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둘레의 길이 세워야 될 식 둘레의 길이 이 부분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해서 써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정리 들어갑니다. 4에 4-y x 처리가 되겠고 일단 2배의 y인데 이 y가 이제 어떻게 되죠? 함수식이니까 이제 이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우리가 풀 준비가 끝났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 공통은 있는 것 같고 마이너스 x제곱 뭐 그냥 쓰겠습니다. 8x
자, 이 부분이니까 이 처리 2가 남겠죠. 그래서 곱하기 되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 참수가 되겠고, 이 참수 이제 최대값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짜잔 처리해주면 이제 x값이 3에서 x가 3일 때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최대 값을 구해라. 그럼 이제 3을 대입해주면 되죠. 뭐 그러니까 굳이 완전 제곱식 정리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3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에 플러스 9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2 곱하기 그다음 이제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는 34가 답이 되는 34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식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쫄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에 있는 점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좌표를 좀 잡겠다. 뭐 다른 문자를 써도 되지만 뭐 그냥 다른 문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x, y 이렇게 좌표를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길이가 나오는데 좌표를 물론 이제 C점 좌표를 잡아도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D점 좌표를 잡아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참수는 어쨌든 대칭축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길이 표현이 돼가는 거니까 대칭축 구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이쪽 길이가 4-x가 되겠고 높이 부분은 y가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그런 것이 이제 몇 개 있느냐 이런 형태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식 모양을 만들어가는 절차. 이해되셨습니까? 자, 응용 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너무나 높은 그런 형태라서 식 세워가는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는데 첫 번째 조건 뭐 현재 수가 손댈 거고요. 두 번째 조건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3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살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에 지금 c가 공통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a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 공통이 있으니까 이항시켜서 a 더하기 b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가 되죠? 자, 어느 쪽으로 할까요? 3배의 a 더하기 b 있고 이항시켰다. 4c 처리해서 자, 처리되겠습니다. 삼각형이니까 a 더하기 b가 0이 될 수는 없겠고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a 더하기 b는 3분의 4c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인데, 식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A에 대해서 3차식, B도 3차가 보이고, C는 2차가 보입니다. 자, 여러 문자가 되어 있을 때는, 자, 다 부분 처리할 때, 여러 문자가 되어 있을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 정리다. 자, 그러면 C 제곱이 보이니까 C 제곱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죠? A하고 B가 남는 거니까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C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자, 눈치껏 좀 하면 되겠군요. 이곳에 이제 a제곱 공통에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쪽은 이제 b제곱이 공통이 되겠습니다. b제곱에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서 볼 수 있는 식 모양. 자, 여러 문자 됐을 때 차수가 낮은 문자에 정리한다. 그 관계를 좀 이용해서 표시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a 더하기 b가 공통으로 딱 보이는 형태의 식. 얼마나 다행입니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센스 있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먼저 쓰고요. 빼기 c제곱을 또 역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a 더하기 b가 0이 될 일은 없겠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보게 됐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제 c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자,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됐습니까? 빗변이 c 이렇게 되어 있는 a, b의 c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 됐습니까? 좋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풀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문제가 그럼 이제 가가 이제 드디어 쓰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제 c제곱. 이제, 자, 바로 이제 c제곱 이 부분이 이제 c제곱이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c 값이 6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를 또 대입을 이곳에다가 딱 처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a 더하기 b는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을 대입하니까 약분의 2에다가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형태를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한다면 이쪽이 36 주어져 있고 이쪽이 64에다가 마이너스 2ab가 되겠고, 그럼 2ab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64에서 36을 빼니까 4에 8 되겠고 5에서 빼니까 28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하는 거죠? 삼각형 넓이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라. 넓이는 뭐 2분의 1 A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삼각형이니까. 그럼 주어진 식을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다? 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좀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좀 교통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처음에 이제 뭐 피타고라스 형태의 식인데 처음에 피타고라스인 줄 모르고 푸는 거죠. 뭐 정리된 식이니까 그냥 처음엔 좀 쓸 바가 없고요. 다음 나 부분부터 이제 정리가 좀 돼서 공통 부분 되게 돼서 관계식 하나 얻어냈고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제 다가 결정타인데 정리할 때 이제 이렇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풀이하는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통 묶어놨더니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가에서 제공했던 부분 연결시켜서 C값 구하고 그래서 관계식도 이렇게 구해져 간 거죠. 그럼 흐름 되짚어 드렸습니다. 곱셈 공식의 활용식을 이용하게 되면 AB 값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 됐습니까? 자, 조건이 세 개로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막 그래 봐야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뭐 인수분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2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와, 자, 이 부분은 계산해야 될 게 많은데요. x6제곱 빼기 x6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하고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자, 각각의 식을 구할 때 이제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볼 눈에 이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주어진 식은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 주어진 2차식하고 유리식 모양이 되어 있으면 이 가운데 차수로 전체 식을 딱 나누는 모양 하게 되면 x 더하기 가운데 3은 2항씩 쓸 거고 뒤쪽에 이제 x분의 1 쓰게 되면 이 결과가 3이다. 이런 결과를 좀 얻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결과가 얻어졌다는 이야기는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러니까 27에서 3, 3은 9를 빼는 거니까 결과 18 해서 이제 한쪽 결과는 좀 얻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빼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 또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이제 곡식의 활용식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좀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x값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결과가 양수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1보다 큰 수에서 1보다 큰 수에 역수를 하게 되면 1보다 작은 수가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자, 어떤 거냐? 뭐 원래는 이제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대입하니까 9에다가 9에서 또 빼니까 이제 결과가 좀 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x분의 1 이 결과 자체는 루트를 씌운 건데 이제 양수가 되니까 루트 5다. 이런 모양. 됐습니까? 결과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요? x 빼기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x 빼기 x분의 1.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곱셈공식 모양 형태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루트 5를 집어넣으면 5 루트 5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3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결과 얼마? 8 루트 5가 되겠습니다. 8 루트 5 아까 이제 18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곱하기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x 6제곱 빼기 x 6제곱분의 1 이 부분은 18 곱하기 8 루트 5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 부분이 m 루트 5다라고 좀 돼 있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곱하겠다. 8, 8이 64. 8에다가 6을 더하게 되니까 14니까 그러면 144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곱셈 공식에 뭐 하이라이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6차 부분. 자, 이 부분 이제 먼저 인수분해해서 어떤 형태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부분하고 연결시켜가는 부분. 그래서 주어진 2차식을 나누기 위해서 관련된 부분 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놔야 되겠고 먼저 무엇을 풀지를 결정한 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화 처리. 그때 이제 이 마이너스 부분 또 어떻게 줘야 될까? 또 곱셈 공식 연계성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이제 비슷한 형태의 처리가 또 진행되는 거니까 자, 큰 흐름 틀에서 곱셈 공식이 어떻게 좀 다양하게 변형돼서 문제하고 연결돼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학습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섯 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은 2 주어져 있고 fx를 x-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 아주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이제 fx를 목과 나머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용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자, 목 부분 원래 이제 3차 다항식이니까 몫이 1차가 되겠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된 이 목 부분하고 나머지도 이제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좀 되겠습니다. 원래 2차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또 1차가 되는 거 보고 목도 1차가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결과가 같다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f1은 2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이제 자, 이 결과는 2라고 되어 있고 저 이쪽 부분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대입하니까 이제 a 더하기 b 해서 관계식 하나가 좀 딱 얻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b 값은 2-a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좀 다시 쓸 거고요. x-1의 제곱. 자, ax b 부분을 이제 -a 플러스 2 ax에다가 b 부분을 -a 플러스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 부분이 a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전개를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1의 세제곱에 곱하기 a가 되겠고 뭐 a를 이렇게 앞에 쓸까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남는 이 부분이 2배의 x-1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쓰죠. 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a를 두 번 쓰면 안 되고요. 자, 그냥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좀 자세히 정리했는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fx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좀 정리한 식분을 이렇게 나누면 이 부분이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rx라는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2x 제곱이 되겠고 이걸 좀 더 이쁘게 좀 정리하려면 a에다가 전개했을 때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는 1에다가 플러스 2 되고 플러스 2 되니까 4 마이너스 해서 rx를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차식으로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래 또 아주 재미난 정보가 되어 있네요. 0하고 3하고 결과가 같다. 어떻게 될까요? 뭐 2차 함수를 좀 떠올리면 되죠. 2차 함수를 이렇게 할 때 이제 0 대입했을 때 하고 3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다는 얘기는 대칭축에 한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제 2분의 3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일이 이제 0하고 3을 대입해서 결과가 같아졌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처리. 자, 이렇게 대칭축을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2분의 4분의가 되겠네요. 2 곱하기 2분의 4분의 여기는 부호 바꿔서 쓰면 되죠. 4-a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2분의 3이다. 됐습니까? 하나 소거되면서 4-a 값은 6이다. 처리되니까 a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다. 자, a 값이 -2가 됐다는 얘기는 rx 값이 이제 결국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1 대입했더니 그럼 또 결국은 얼마? -6x 플러스 6 해서 이제 rx가 최종적으로 얻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r6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된가요? 그러면 36에 72, 36 플러스 6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답은 42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산 마지막 계산 이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식을 아주 좀 이쁘게 변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x-의 세제곱 부분하고 이 주어진 부분하고 와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교묘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자, 문제 맨 처음 목 부분하고 나머지가 같다 해서 이제 식을 쓰는 거니까 뭐 우리가 이제 기본 원리 형태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형태 쓴 거니까 됐고요. 그다음 대입해서 관계식. 자, 이 부분 이제 관계식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묶어서 잘 전개를 해야만 이 부분이 이제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 형태가 된다는 이 사실이죠. 와. 요거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식 정리를 하지 않고도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은데 그렇지는 좀 않죠. 식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이제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뭐 세제곱으로 완벽하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관계식을 이용하니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됐고 그래서 rx가 처리됐고 자, 그 다음 연산하는 과정도 0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해서 결과가 같다 이렇게 처리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요, 이차함수 모양 형태, 이차함수 배운 성질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대칭축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조금 더 계산을 좀 단순하게 해가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구해줬고, 그럼 이제 최종 풀이 이해됐습니까? 자, 제법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습 부분이 우리가 살 길이 되겠습니다. 복습하고 또 복습해서, 자, 식이 변형되어 가는 과정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8번입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해서 써놨네요. 자, 주어져 있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하고 B하고 같게 된다. 야,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을 풀어야 되겠다. 같게 되게 되면 이제 fx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a의 제곱 이런 형태가 써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함수가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수 x에도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아지는 게 나올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은 뭡니까? 최소값 와, 이게 이제 인수분해되는 모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a, b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 가운데 좌표가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a, b 이렇게 됐을 때가 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a, b 순서는 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둘의 가운데가 2분의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대입 결과 2분의, 자, f에 이제 2분의 a 플러스 b를 대입한 이 결과가 당연히 보다 최소값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뭡니까? 매우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자, 디귿 함수 그래프를 좀 이렇게 대략 그리고 이 정 가운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데, 야, 알겠습니다. A 0보다 작은 중간에 A가 있고 B가 있고, 그죠? 이렇게 좀 A가 있고 B가 있고, 이쪽에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0이 있습니까? 또 작은 좌표에 이쯤을 이제 0이라고 좀 하면 될까요? 됐습니다. 2분의 B-A, B-A는 양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B-A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뭐 0보다는 큰 쪽에 이제 뭐 B-A가 있겠습니다. B-A 2분의 됐죠? 자, 이 결과 이렇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또 함수값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고, A-B, A-B니까 음수입니다. 오, 음수면 이쪽이 되는데요. A-B 2분의 됐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함수값 당연히, 그러면 이제 대칭축에서 이제 멀어진 값이 되겠습니다. 대칭축에서 멀어지죠. 대칭축 이제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데, 대칭축에서 이제 멀어진 쪽으로 이렇게 뭐 찾아가는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어서, 와,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0을 중심으로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멀어져 있는 쪽 2분의 a-b 음수 쪽 이 부분이 더 큰 값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니은 듯이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2차 함수인데 뭐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그려가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근 갖는 모양으로, 약간의 좀 대칭 구조 모양 형태가 좀 확실하게 눈에 드러나게 좀 주어진 거니까 그런 모양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자, 역시 디귿 살피는 것도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살펴서 처리했더니 좀 더 수월하겠다. 됐습니까? 요건 또 이제 특별하게 또 완전 제곱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 그거 이제 그려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차 함수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데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가면서 풀이를 처리하게 되면 문제의 뜻도 파악을 잘 할 수가 있고, 좀 원하는 풀이도 진행하는데, 뭐 그래프 하나 뭐 그리지 않고 그냥 수식 사이로 이제 관계를 풀겠다 그러면 좀 가끔가다 이제 개념이 좀 포함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렵고 까다로워지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을 좀 습관화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 뭐 인수분해 이용 안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이제 숫자와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차수가 높아지는 형태의 문제는 인수분해 원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죠. 특히 인수분해, 곱셈공식 활용.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거나 계산이 불편한 값을 이렇게 좀 치환해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치환을 하게 되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같고, 이쪽은 x에, 자, 1003은 그럼 뭐가 되죠?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분자에게 3차 된 부분 이건 좀 정리해야 되겠죠? 자, 고차식 인수분해는 당연히 뭡니까?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역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오 이것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아 이것도 다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모는 이 부분을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와 이게 완전 제곱식 아닙니까? 와 이렇게 좀 약분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서 처리됐으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1001에서 2를 빼니까 999가 되겠습니까? 와우 됐죠? 자 문제의 답을 구해달라 999 이렇게 되는 답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좀 느낌만 좀 싸하게 좀 어려웠지 나중에 인수분해하고 나니까 뭐 아주 진짜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역시 핵심 인수분해 이용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이용해야 됩니다. 혹은 뭐 곱셈공식 활용식이다 이런 부분들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인 거고 자 그 부분 하려면 이렇게 가장 좀 공통이 되거나 계산하기 불편한 값을 이렇게 치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환식 쓴 이 부분이 사실은 문제에서 딱 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 인수분해하는 부분 조립제법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쳐간 부분 됐습니까? 자, 그다음 뭐 약분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설명할 거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고쳐놓은 이 부분 자체가 풀이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 다 결정해서 가장 좋은 풀이법으로 접근하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치환해서 식 바꿔가는 부분 연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다지연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호근을 알파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 세제곱은 또 실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만족해주는 b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자 이 호근이 이렇게 나오는데 세제곱은 양수가 되겠다. 와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하죠? 자 우리가 조금 아이디어를 좀 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제곱 했을 때 이 부분은 뭐라고 했죠? 양의 실수다. 그럴 때 이제 이 실수값을 k 이렇게 놓고 풀이를 진행하는데 이 부분들이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알파를 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뭐 세제곱근이라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까? 자 이런 거는 좀 학습이 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세제곱근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센스 있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k 세제곱 양의 실수라고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요. 자 알파 마이너스 k 이항시켜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그럼 뭐가 되죠? k 제곱은 이꼴 제로 이런 모양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허근 갖는 거겠고 좀 실근 이렇게 나와서 뭐 이렇게 좀 만족해가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 자 그렇다면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제곱은 0이라는 식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거 x 제곱 p 마이너스 4x 더하기 p 플러스 2 하고 서로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 값이 p-4라는 결과가 되겠고 k 제곱이 p 플러스 2가 되겠는데 자 이 곳에서 자 문제에서도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p 값이 4보다 크다라는 그런 결과가 좀 이렇게 좀 범위도 좀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 계산은 좀 매우 단순합니다. 대입을 해서 p-4의 제곱은 p 플러스 2 처리되는 거니까 p 제곱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9p 이렇게 되겠고 16에다가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되는 거죠. 자 그럼 1, 1에 2, 7이 1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p 값이 2 또는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문제 이제 p 값이 이제 4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답 문제의 p 값은 얼마다? 7이다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이게 제가 지금 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부분을 이제 풀이하는 과정을 이제 딱 보여드리니까 그렇군 하고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어떻게 풀까? 아마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스타트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허근 갔는데 세제곱 보면 양의 실수가 되는 이런 부분.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알파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원래는 이제 k라고 놓고 풀고 싶은데 이 부분은 이제 알파를 구하면 이제 세제곱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학습이 좀 안 된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양의 실수 자체를 k 세제곱 이런 모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고 이렇게 매치업
인수분해가 돼서 딱 연결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 2차식 부분 이제 허근 나오는 이런 식이니까 그 허근 나오는 식은 이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2차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그런 모양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랑 이 부분이 이제 연결해서 서로 같은 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여기까지 이 부분 이제 학습을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리니까 그럴듯하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 과정은 좀 쉽지 않은 과정이니까 연습해서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좀 저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이제 뭐 대입해서 풀어가는데 풀이하는 중간에 또 이렇게 여기 함정처럼 나와 있는 거 뭐 대신 뭐 양의 실수라는 부분을 정확히 하는 거니까 함정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좀 잘 적용하는 부분 좀 학습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뭐 대입해서 인수분해서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 과정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까탈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디어 내는 부분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0번은 태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까지 해설 좀 잘 여러분들한테 학습에 도움이 되게 잘 복습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기회를 통해서 실력이 팍팍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